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들께서는 가끔 가다가 어르신분들께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심한 치매인 것 같은 증상들을 보이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놀라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망증 증상과 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냉장고 앞에 가셔서 내가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 고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대화하는 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라 라고 고민하셨던 적도 있을 것 같고요. 가게에 갔다 와서는 뭘 사갖고 왔어야 됐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혹시 치매가 있는 건 아닌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일부에서는 치매 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이외에도 정상적인 노화에서 일어나는 기억력의 저하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심한 건망증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우울증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매와 정상 노화 사이에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능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는 조금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디지털 치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디지털 치매는 일반 치매와 같은 뇌의 질환이라기보다는 기억을 실제로 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암산 등과 같은 그런 인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정도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혹은 정보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매는 치매와는 분명히 다른 뇌의 질환이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치매라고 말을 하고 언제까지는 내가 정상적인 상태이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빡깜빡 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건망증 증상은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치매라고 볼 수 있고 염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메모 등을 이용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쉽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결코 치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여기가 집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든지,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치매인 것처럼 갑자기 변화가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치매가 생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려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런 경우는 치매라기보다는 선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은 의식이 변화하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생각, 언어 등 인지 기능 여러 가지 부분에 장애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환청이나 망상, 심한 불안 초조 같은 정신병적 증상까지 동반하는 신경정신질환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거쳐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좋아질 때도 갑작스럽게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에도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대개는 낮에는 평상시 상태와 유사하게 보이시지만 저녁 때가 되면 엉뚱한 말씀을 하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집을 나가시려고 한다거나 이런 공격성을 보이신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망은 얼마나 흔한 상황일까요?
대개 입원 환자에서 14 내지 24% 정도까지도 선망이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특히 노인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15 내지 53% 정도까지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까지도 선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입원 환자에서는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이고요. 입원을 하시지 않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노인분들에게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선망은 쉽게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선망이 발생하게 되면 입원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사망률도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은 사실 한 가지의 질병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다른 질환에 의해서 혹은 다른 신체적인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신체적인 상태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심지어는 선망 발생 후 1년 이내에 40 내지 50%의 환자들이 사망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체적인 상태 때문에 이런 선망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노인들의 경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감염이나 발열, 저산소증, 저혈당과 같은 상태에서도 선망이 쉽게 나타나고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상태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여름에 물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망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선망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약물 중독이나 금단, 알코올 금단, 간성 혼수 등의 상태에서 선망이 나타나곤 합니다. 뇌질환의 경우에는 뇌농양이나 뇌졸중, 뇌손상, 간질 이후 상태에서도 선망이 쉽게 나타나고요. 선망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너무 자극이 많거나 적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상태 등에서도 선망이 나타나곤 합니다. 또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 상태에서도 선망이 나타나곤 합니다. 약물에 의한 선망도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그중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상태는 수면제에 의한 선망입니다. 선망과 치매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처음에 감별을 하시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발병 양상이나 그 회복 가능성들에 따라서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치매는 대개는 만성적이나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대개 진행적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망은 매우 빠르게 발병을 했다가 또 몇 시간이나 며칠 이후에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선망은 치매와 달리 의식 수준과 각성 수준이 초기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초조 흥분 상태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거나 혼미한 상태가 나타나곤 하고요. 이런 상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망은 환각이나 망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현병과 같은 정신증과의 감별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망은 정신증과 달리 환청보다는 환시나 환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매우 급격하게 발병을 합니다. 또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환각이나 망상의 내용이 매우 산만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은 크게 과잉활동성 선망과 과소활동성 선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과잉활동성 선망은 과다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 지나치게 초조해지거나 과민해지고 매우 산만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환각이나 망상 등도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박이 필요할 정도까지 행동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과소활동성 선망의 경우에는 각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매우 혼동스럽고 진정 상태, 쉽게 말하면 많이 처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환각이나 망상 등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행동 조절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대개 어르신분들께서 좀 처지시는 것 같다,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력이 떨어지시나 보다 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과소활동성 선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망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망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병력 청취와 면밀한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망의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의학적 상태를 교정하는 것입니다.